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여자. 하지만 그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10억대 재산을 노린 새언니의 치밀한 계획과 가족, 파괴 공작,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믿을 수 없는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여름 부산의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2층 주택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것도 먹어봐. 새언니 미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잡채를 하늘의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34살의 미영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동생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26살 하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새언니가 해주는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만 있던 집에 따뜻한 손길이 생긴 것 같아서요. 우리 하늘이가 좋아하니까 보람이 있지. 미영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웃음이 번졌어요. 3년 전 오빠 상우와 결혼한 후로 그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이자 새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67살 된 조카 민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늘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조카와 함께 블록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하면 더 높이 쌓을 수 있어. 이모 최고야. 민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늘은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가정에 미영이 들어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으니까요. 자네들 참 보기 좋구나. 60대 초반의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분은 이런 화목한 가족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세요?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이 정중하게 물어보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보상금 문제로 좀 복잡하긴 하다. 하지만 곧 정리될 것 같아. 우리 땅값도 많이 올랐고 말이야. 그럼 다행이에요. 오빠도 그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37살인 오빠 상우는 아버지의 건설업체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아버지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상우가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재개발 관련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보상금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늘과 미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오신 후로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하늘이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이 수줍게 말하자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경찰관이에요. 준호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경찰관이면 든든하겠네. 언제 한번 데려와서 소개해줘.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늘은 준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바다에서 만날까? 할 이야기가 있어. 28살의 준호는 해운대서에서 형사로 근무하는 정의로운 청년이었어요. 서울 출신이지만 하늘을 만난 후 부산에 정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사람까지 만나서 인생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평화가 불과 며칠 후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새벽 5시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상우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시다니. 하늘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동네 사람들부터 건설업계 관계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상우 씨 힘내세요. 하늘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하늘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하늘이 미영에게 물어보았어요. 며느리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클 텐데 걱정이 되었거든요. 응, 괜찮아. 하늘이가 더 힘들겠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잖아. 미영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미영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조문객 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빈틈없이 처리했어요. 심지어 하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대신 나서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견하다. 이런 때 이렇게 든든하면 얼마나 좋아. 친척 어른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상우도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평상시로 돌아오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아, 우리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미영이 하늘을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상우와 미영 그리고 하늘만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언니? 아버지 회사 일이랑 재산 정리 문제 말이야. 이제 상우 오빠가 회사를 완전히 맡게 될 텐데. 미영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해야 해. 특히 재개발 보상금 문제는 더 늦어지면 복잡해져. 보상금이요? 응.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잖아. 10억 원이 넘는다고.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결정해둬야 해. 상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나? 아버지 정신이 채 안 차렸는데. 오빠, 그러게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하늘도 오빠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금 서류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큰일 나요. 미영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이런 일에 해박했어요. 그럼 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늘아, 너는 아직 애기야. 이런 복잡한 일 모르고. 그리고 말인데,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이었어요. 하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준호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여자는 나이가 중요해. 언니,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그래도 26이면 결혼 정년기지. 더 늦으면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어. 미영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니, 아버지 제사는 언제 지낼 예정이에요? 하늘이 물어보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사? 그런 옛날 방식 아직도 해야 해?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은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제사 준비를 도맡아 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디 있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낫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하늘아, 넌 아직 생각이 짧아. 죽은 사람한테 음식 차려놓는다고 뭐가 달라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상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오빠는 왜 또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좀 이상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던데. 새언니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 준호는 하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형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 재산 문제 때문일까? 그런 걸까? 하지만 새언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도 해. 일단 조심해.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연락해.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하늘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하늘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조카 민수를 돌보는 평범한 일과였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미영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어느 날 저녁 미영이 하늘을 거실로 불렀어요. 상우는 늦은 회의로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민수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상우 오빠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미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늘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빠가 저에 대해서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빠가 내가 너무 철없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연애 생각만 한다면서.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을 할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설마 오빠가 그런 말을?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애기 같아서 현실을 모른다고. 재산 문제나 회사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미영의 말에 하늘은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언니, 정말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나도 너무 놀라서 오빠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 동생이지만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하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동안 오빠는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큰데 오빠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니.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하늘아. 너 정말 준호 씨와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꾸 오해만 생길 것 같아서. 오해요? 응. 오빠가 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회사 일도 복잡한데 동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미영의 말은 마치 진심으로 하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오빠를 피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했거든요. 하늘아,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상우가 물어봤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쉬어.
상우도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동생의 미묘한 변화를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미영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오빠가 또 그러더라고. 내 남자친구 준호 씨에 대해서. 이번에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사람이잖아. 나중에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늘이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경찰 월급으로 하늘이 키울 수 있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하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하고 정의롭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나도 오빠 편에서 준호 씨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오빠가 너무 단호하게 반대하더라고. 차라리 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라고. 미영은 마치 오빠를 변호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 준호 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늘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이거든. 하지만 오빠 입장도 이해가 가. 동생이 멀리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미영의 이런 양면적인 태도가 하늘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해 두셨던 중요한 서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 어디 갔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상우에게 물어봤어요. 응.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없어졌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상우는 당황했어요. 중요한 서류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데. 혹시 누가 가져갔을까? 글쎄요. 사무실에는 가족분들 외에는 출입이 없었는데. 그 순간 상우의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최근 미영이 회사 서류에 대해 자주 묻더니. 설마? 집에 돌아와서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회사 서류 중에 뭐 가져간 거 있어? 서류? 무슨 서류? 미영은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없어져서. 아, 그거? 내가 정리해뒀어. 중요한 서류니까 집에서 보관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럼 어디에 두었어? 내 방 금고에 넣어뒀어. 걱정하지 마. 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아내가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둔 거였네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미영은 단순히 서류를 보관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내용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늘은 준호와 만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하늘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야?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야, 우리 오빠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하늘은 미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했을까? 내가 보기에 상우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니가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로서의 직감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늘아, 혹시 내 새언니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설마. 언니가 왜 거짓말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상우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나한테 직접 말했을 거야. 준호의 말에 하늘은 혼란스러웠어요. 오빠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새언니를 믿어야 할까요? 그 순간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늘아, 빨리 집에 와. 오빠가 너 때문에 화내고 있어. 준호 씨 만나러 간 거 알고 엄청 화났어.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오빠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영은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빠.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상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앉아.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하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상우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내 행동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 미영이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두 남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걱정하는 새언니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연애에만 빠져 있고 집안일도 신경 안 쓰고. 상우의 말에 하늘은 억울함을 느꼈어요. 오빠, 저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민수도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호랑 만나는 것도 가끔인데. 가끔? 너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이나 만났잖아.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오빠는 어떻게 그런 걸?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하늘이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미영이 겉으로는 하늘을 감싸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독이 숨어 있었어요. 맞아, 힘든 시간이니까 더 가족끼리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늘이는 오히려 밖으로만 돌고. 상우의 말에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제가 언제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는 몰라요? 그럼 나는 안 힘들어. 회사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재개발 문제는 복잡하고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미영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해운대서 사무실에서 하늘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형사로서 쌓아온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형, 부동산 관련 수사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재개발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부산 구도심 재개발 말하는 거야? 그거 요즘 말이 많던데. 선배의 말에 준호의 귀가 쫑긋했어요. 어떤 말이요? 보상금 관련해서 부정한 거래가 있다는 제보가 몇 건 들어왔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까지는 못하고 있고. 준호는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재개발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에 말이죠. 이상하네. 어떻게 미리 알고 샀지? 준호는 더 자세히 파고들어 봤어요.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은 지난 2년 동안 부산 곳곳의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건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해. 준호는 미영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영은 결혼 전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합의로 무마된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늘이네 집에.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미영의 행동 변화, 그리고 지금 하늘이와 상우형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상훈의 집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혼 말이야. 준호 씨와 언제까지 이럴 건데? 차라리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까? 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늘아, 솔직히 말할게. 준호 씨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너희 집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말이 맞아. 지금은 가족이 중요한 시기인데 준호 씨는 너무 먼 사람 같아. 하늘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준호를 몰아내려 하다니. 제가 누구와 만나든 제 자유 아니에요? 자유. 하늘아, 넌 아직 철이 없구나. 가족보다 남자가 더 중요해.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우리 걱정만 끼치고. 하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알겠어요.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오빠 말씀대로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하늘이 방으로 들어가자 미영은 상우에게 말했어요. 오빠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정도는 말해줘야 해. 하늘이가 현실을 모르고 있어. 미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하늘과 상우 사이의 틈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준호와의 관계도 멀어질 거예요. 하늘이 방에 들어간 후 미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잘 되고 있어요. 곧 하늘이가 집에서 나갈 것 같아요. 네,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미영의 과거 기록이 담긴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미영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쳤어요. 준호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상우가 먼저 인사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형사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 하늘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미영 누나도 함께 들으셨으면 해요. 준호의 진지한 어조에 상우도 긴장했어요. 그때 하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에? 하늘아, 앉아. 너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준호는 들고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상우가 물어보자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 미영 누나의 과거 기록이에요. 부동산 투기, 사기 혐의. 그리고 재개발 관련 불법 거래들. 뭐라고?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은 당황하면서도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준호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누나,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부산 서부경찰서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하늘이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미영의 실명과 함께 각종 범죄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이에요? 하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여보, 하늘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야? 준호 씨가 날 질투해서 거짓 자료를 만든 거 아니야? 거짓 자료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이 벌금 고지서도 가짜인가요? 이 법원 판결문도요? 준호가 구체적인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여보, 이게 정말 당신 것 맞아?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그런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결혼 전 일이고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하는 미영을 보며 상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누나,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준호가 핵심을 찔렀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이요? 회사 서류들을 몰래 가져간 것, 하늘이와 형을 이간질시키는 것,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한 것. 뭐라고? 이번에는 상우가 소리쳤어요. 형,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그 순간 미영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해요. 준호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죠? 가족을 파괴하는 건 누나예요. 준호의 단호한 대답에 미영은 더욱 발악했어요. 상우 오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거예요? 저는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저와 오빠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하늘아, 너마저 날 의심하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에 진짜 절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오빠한테서 들었다고 한 그 말들. 정말 오빠가 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아, 내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오빠가. 제가 철없다고 하고 준호는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면서요. 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형제간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이 집을 위해서였다고요. 우리 집을 위해서? 상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재개발 보상금만 10억이 넘는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다 날아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하늘이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유산 분쟁 생기기 전에 결혼시켜서 멀리 보내려고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 하늘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이 모든 재산이 흩어지는 걸 볼 수는 없었거든. 그 순간 준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럼 누나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들은 뭐예요? 이미 재개발 보상금의 3분의 1을 누나 앞으로 돌렸잖아요. 뭐? 상우가 충격을 받았어요. 형 미영 누나는 이미 아버지 명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영의 진짜 계획, 그녀의 탐욕, 그리고 가족을 속인 모든 거짓말들이 말이에요. 상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오빠, 진정해요. 하늘이 오빠를 말렸지만 상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미영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좋아요. 다 들켰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이 집 재산이 탐났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해요. 제가 없었다면 이 집은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걸. 미영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하늘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새언니가 사실은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의 진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교활한 방법을 써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전 정말 이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상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오빠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상우는 여전히 아내를 완전히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3년간 함께 살아온 시간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야. 하늘이 걱정했지만 준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파헤쳐 봤어요. 이거 봐, 준호야. 미영 씨가 작년에만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5채 건물을 사고 팔았네. 수익이 얼마나 나왔어? 대략 2억 원 정도. 이건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수익률이야. 준호의 동료가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야. 동료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미영이 하늘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 날짜를 보면 미영 씨가 하늘이한테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역시 계획적이었구나.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수한 하늘이를 그렇게 이용하다니.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영이 하늘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우리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해보자. 언니, 더 이상 무슨 말을.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준호 씨 말이 맞아. 미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하늘은 의심스러웠어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하늘아, 나도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한 거야. 미영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그리고 준호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늘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으니까요. 그럼 오빠한테도 사과해주세요. 오빠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럴게. 그런데 하늘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내일 오전에 나랑 같이 은행 좀 가줄래? 아버지 계좌 정리하는 일인데 가족 동의가 필요해서. 하늘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영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에 갈까요? 10시에 만나자. 부산은행 본점에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미영이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하늘은 미영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모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늘 씨 맞죠? 네. 누구세요? 미영 씨가 보내셨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왔다고 하네요. 하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데려간 곳은 은행이 아니라 외진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미영 씨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순간 하늘은 위험을 감지했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남자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하늘은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호가 가르쳐준 것이 있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하늘과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해했어요. 이상하네. 하늘이가 전화를 안 받아. 상우에게 연락해보니 하늘이 미영과 은행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 혹시 어느 은행에 갔는지 알아요? 미영이가 부산은행 본점이라고 했는데. 준호는 즉시 부산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늘도 미영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준호는 급히 미영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봤어요. 경찰 권한으로 긴급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영의 위치는 부산 외곽의 한 창고 단지에서 잡혔어요.
거기가 왜 거기지? 준호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고에서 미영은 하늘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늘아, 미안해. 하지만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어. 미영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계획이라니. 언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맞아. 너희 아버지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했어.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럼 오빠에 대한 사랑도 거짓이었어요?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 난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너희 집이 딱 좋았지. 하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다니. 하지만 하늘아, 내가 너무 착해서 미안해. 원래는 적당히 결혼시키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준호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치지는 않을 거야. 단지 며칠 동안 여기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 그동안 내가 마무리 작업을 할 테니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경찰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준호가 동료 경찰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연기를 계속했어요. 준호 씨, 다행이에요. 하늘이가 갑자기 이상한 남자들한테 끌려와서. 그만하세요, 미영 씨.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이를 여기로 유인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벌인 모든 일들도요. 하늘은 준호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괜찮아, 하늘아. 이제 다 끝났어. 준호가 하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동안 동료 경찰들이 미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 사기와 횡령, 그리고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감금을? 증거는 충분해요. 당신이 하늘 씨를 속여서 이곳으로 데려온 것,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상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꽉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오빠, 저는 괜찮아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하고 미영이 말만 믿고.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 입장은 이해해요. 하늘이 오빠를 위로했지만 상우의 자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야. 난 정말 바보였어. 3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해서 미영이를 완전히 믿었던 거야. 너와 준호 씨가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듣지 않았고.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하늘이가 무사하다는 거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하늘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때 담당 형사가 나타났어요. 상우 씨, 부인 조사가 끝났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상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를 따라갔어요. 조사실에서 들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인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계획적이라니. 3년 전 상우 씨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습니다. 상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하늘 씨를 내보내려고 했고요. 오늘 하늘 씨를 납치한 것도 마지막 시도였어요. 납치라고요? 네.
하늘 씨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유산이 상우 씨, 즉 부인에게 넘어올 테니까요. 상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이 그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조사가 끝나고 상우가 나왔을 때 하늘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하늘아. 상우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하고 준호 씨까지 나쁘게 봤어. 난 정말 바보였어. 하늘이 급히 오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빠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사과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미영이 때문에 우리 남매가 이렇게 멀어질 뻔했잖아. 상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늘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차근차근 설명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야, 하늘아. 잘못은 모두 내가 한 거야. 준호가 두 남매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민수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형,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늘이를 사랑하니까요. 준호의 말에 하늘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형,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미영 씨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요. 그래, 맞아. 하늘아,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직접 말해.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네, 오빠.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상우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잠시 멀리 가셔야 해. 언제 돌아와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하늘이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이모가 더 많이 놀아줄게. 괜찮지? 네. 이모 최고예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어른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상우가 말했어요. 준호야, 앞으로 우리 집 사위가 되어줄 생각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와 하늘이 모두 당황했어요. 형,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야. 오늘 일로 확실히 알았어. 넌 정말 하늘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형, 저도 하늘이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하늘이만 좋다고 하면요.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집중됐어요. 하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 순간 집안에 따뜻한 웃음이 퍼졌어요. 오랜 시간 만에 진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미영이 저지른 일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3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사기와 횡령,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빼돌린 재산들도 모두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정당한 상속자들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형,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왔어요. 준호가 서류를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그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집에 들러서 하늘을 돕고 민수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준호야. 상우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아니었다면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형, 이제 정말 새 출발해야겠네요. 맞아. 하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우가 동생에게 물어보자 하늘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좋아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하늘은 많이 성장했어요. 새언니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늘아.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야. 상우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지내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하자. 작년에는 미영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버지 기일날 집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이 놓였어요. 하늘과 상우가 함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참여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하늘이 아버지 영정 앞에 절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못 모셔서. 상우도 진심을 담아 절했어요. 준호 역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도 왔어요. 민수도 어른들을 따라 절을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분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늘이 말하자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가장 원하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준호 아저씨도 좋아하실까?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론이지, 민수야.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셨거든.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하늘아,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뭐야? 하늘이 궁금해하자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아,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하늘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너와 너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어요. 네, 좋아요. 하늘이 대답하자 상우와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하늘아. 이모 결혼해요? 야호. 민수의 환호성에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2달 후 하늘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장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하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특히 상우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하늘의 손을 이끌고 단상으로 향하는 상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아쉽고 대견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형, 하늘이 잘 부탁해요. 준비가 하늘의 손을 받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하늘이 부탁한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선서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축사를 받을 때 상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동생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늘아, 행복해라. 그리고 준호야,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한다. 감동적인 축사였어요.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민수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이모, 이모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준호 아저씨, 이모 잘 부탁해요. 아이의 귀여운 인사에 모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만 조용히 모였어요. 하늘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네, 오빠. 그런데 저는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준호도 부산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저희는 형 근처에서 살 생각이에요. 민수도 돌봐야 하고요.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모든 일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미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년 후 하늘과 준호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상우는 삼촌이 되어 조카를 무척 귀여워했고 민수는 착한 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하늘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았고요. 상우도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서로 잘 돌봐가면서 살 테니까요. 부산 구도심의 그 집에는 다시 따뜻한 웃음이 돌아왔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이제 이들 가족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